여러분, 숫자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기 2025년 12월 대한민국을 얼어붙게 만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0.7%입니다. 잠시 과거를 돌아보죠.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국 경제는 비자 반등의 교과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KDI와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0.7%라는 성장률 전망치는 단순한 불황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적 침몰의 선언입니다. 왜 0.7%가 공포스러운 걸까요?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 즉 우리 경제가 가진 기초 체력으로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점수가 이미 2%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숨만 쉬어도 손실이 나는 구조에 진입했습니다. 고물가에 가려진 실질 성장률은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공장은 돌아가지만 이익은 남지 않고 상가는 열려있지만 손님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기저 효과다. 내년엔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지표는 다른 말을 합니다. 설비 투자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기술 경쟁력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0.7%는 엔진이 꺼진 거대 선박이 관성으로 겨우 움직이다 암초 앞에 멈춰 선 수치입니다. 이대로라면 2026년은 제로 성장 혹은 역성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엔진을 다시 켜기엔 이미 연료가 바닥났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12월 15일 전광판의 숫자가 빨갛게 변했습니다. 1,485원. 그리고 시장은 이미 1,500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수출 강국이라면서 왜 우리 돈 가치가 이 모양이냐고 말이죠. 팩트를 체크해 봅시다. 경상수지는 분명 흑자입니다. 반도체가 팔리고 자동차가 수출됩니다. 그런데 왜 달러는 계속 빠져나갈까요? 답은 신뢰의 붕괴에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닙니다. 금리는 미국보다 낮은데 성장성까지 0.7%로 고꾸라졌으니 누가 원화를 들고 있겠습니까? 환율 1,500원은 단순히 여행 경비가 비싸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식탁 위의 밀가루, 공장의 기름, 기업의 원자재 가격이 통제 불능으로 치솟는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은 수입 단가를 감당하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하고 이는 다시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굴레 환율 발스태그플레이션의 서막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으니 안전하다는 정부의 발표, 정말 믿어도 될까요?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 자금은 훨씬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1,500원 선이 무너지는 순간 투기 세력의 공격 타겟이 될 것입니다. 1997년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외환시장의 비상벨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절규에 가깝습니다.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멈춰버린 타워 크레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2025년 말 부동산 PF 부실 규모는 공식적인 것만 2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림자 금융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100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의 혈맥경화 문제입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가 흔들립니다. 증권사가 흔들리면 그들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한 보험사와 은행이 타격을 입습니다. 결국 당신의 예금 통장까지 위험해지는 도미노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지방 건설사들은 줄도산을 시작했습니다. 12월 한 달에만 수십 곳이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정부는 질서 있는 정리를 외치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고금리가 유지되는 한 미분양은 해소되지 않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20조 원의 뇌관은 언제 터질까요? 누군가는 내년 총선 이후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이미 터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확실한 건 이 폭탄을 해체할 기술도 시간도 우리에겐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대형 건설사 한 곳이라도 쓰러지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라는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입니다. 연말이면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가 무색하게 2025년 12월의 상고는 기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민간 소비 증가율 0.9%. 경제학에서 이 수치는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소비의 실종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필수 생계비 비중이 급증하며 가처분 소득은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중산층에게 외식은 사치가 되었고 대형마트의 카트는 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비명입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라는 삼중고를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2024년 대비 15% 이상 급증했습니다. 골목 상권의 붕괴는 곧 중산층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소비가 줄어드니 기업의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어드니 고용이 위축되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수 경제라는 거대한 댐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줄기를 막을 방법, 과연 우리에게 남아있을까요?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2025년에도 반도체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겉으로 보기엔 수출 강국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반도체 착시라고 부릅니다. 반도체라는 화려한 조명을 끄고 나면 그 뒤에는 처참하게 무너진 주력 산업들이 서 있습니다. 석유화학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적자의 늪에 빠졌고, 철강과 자동차는 탄소 국경세와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혔습니다. 반도체가 수출 총액을 방어하고 있을 뿐 대한민국 수출의 기초 체력은 이미 고갈된 상태입니다. 만약 미중 갈등이 심화되어 반도체 공급망마저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은 채 절벽 위를 걷고 있는 셈입니다. 특정 품목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수출 구조는 위기 시 완충지대가 전혀 없습니다. 거인이 쓰러질 때 그 충격은 대한민국 전체를 덮칠 것입니다. 반도체의 승전보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기둥 하나로 버티는 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 1900조 원. 이 숫자가 당신의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이 숫자는 누군가의 저녁 식사를 앗아가고 누군가의 가정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데 빚으로 쌓아 올린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의 연끌 대출은 이제 사회적 재앙이 되었습니다. DSR 총 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이 40%를 넘는 차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벌어서 이자 갚기도 벅찬 삶,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갚지 못한 빚은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된 신용의 붕괴는 멈추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파산은 소비의 실종으로, 소비의 실종은 다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1900조 원의 족쇄를 찬 채로 달릴 수 있는 경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빚으로 만든 사상 누각 위에서 아슬아슬한 파티를 끝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의 키워드는 전멸입니다. 대기업들은 신규 채용 대신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돌아섰고 중소기업은 당장의 생존을 걱정하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고 구직을 아예 포기한 쉬었음 인구는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못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세대의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국가적 손실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인구 절벽의 근본 원인도 결국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일자리 부족에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 단기 일자리로 고용 지표를 방어하려 하지만 현장의 온도는 영하권입니다. 대학 강의실보다 스터디 카페와 고시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청년들. 그들의 열정이 식어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엔진도 서서히 멈춰가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고 일할 곳이 없는 나라. 우리는 지금 인적 자원의 고립이라는 가장 무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 12월의 어두운 단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장률, 환율, 내수, 부채, 일자리까지. 모든 지표가 비상벨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지표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위기를 직시하지 않는 안일함에 있습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사를 결정지을 라스트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임기응변식 처방이나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정책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뼈를 깎는 산업 구조 조정, 고통이 따르더라도
피할 수 없는 노동과 교육 개혁, 그리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1997년의 저력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것인가요? 선택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비상벨은 멈추지 않고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아직 희망은 있는가? 2026년에 태양이 뜨기 전 우리는 구명보트를 점검해야 합니다.